이번 시간은 운동하는 지구 두 번째 시간 지구 공전에 대해서 교과서 96, 97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면 지구 공전으로 나타나는 별자리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도 하지만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이 서해에서 동으로 회전하고 있고요. 속도는 1년의 태양 주위를 한 바퀴, 즉 365일에 360도를 도니까 하루에 약 1도 정도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태양은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마치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교과서 96쪽 해보기 태양의 위치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 알아보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에 전등을 설치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관찰자가 회전의자를 놓고 앉을 건데요. 이 관찰자의 바깥쪽에는 각각 처녀자리, 궁수자리, 물고기자리, 쌍둥이 자리를 그린 별자리판 4개를 90도 간격으로 세워줍니다. 방법은 관찰자가 이 전등 주위를 돌면서 가나다라 4개의 위치에서 전등 쪽에 보이는 별자리를 관찰하고 또 전등 반대쪽에 보이는 별자리도 관찰을 할 겁니다. 이때 전등은 태양을 나타내고 관찰자는 지구를 나타내게 되겠죠. 관찰자, 즉 지구가 가에 있으면요. 태양은 궁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 반대쪽에는 쌍둥이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겠죠. 자, 관찰자가 나에 있다면 태양은 물고기 자리가 보일 거고요. 태양 반대쪽에 처녀 자리가 보일 겁니다. 자, 관찰자가 다 위치에 있다면 이 전등은 이쪽 방향으로 해서 쌍둥이 자리가 보일 거고요. 태양 반대쪽에 궁수 자리가 보이게 됩니다. 지구가 라에 있다면 저쪽을 바라보게 되니까 태양은 처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태양 반대쪽에는 물고기 자리가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았기 때문에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마치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배웠던 천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구의 중심이 지구라고 했었는데요. 천구는 반지름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워낙 크니까 태양도 천구 중심까지 끌어오겠습니다. 자, 태양을 천구 중심에 두고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우리는 별들이 너무 멀어서 원근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다 천구면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구가 여기 1번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는요. 태양은 천구면에 붙어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공전을 해서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구가 3번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마치 천구상에서 요 길을 따라서 1년 동안 쭉 한 바퀴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태양이 움직이는 이 궤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요. 천구상에 많은 별자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상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지구가 9월에 있습니다. 9월에 있을 때는 태양이 마치 사자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돌아서 지구가 10월에 있을 때는 태양이 마치 처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쭉 돌아서 지구가 3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물병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돌아서 자, 이렇게 되면 지구가 6월에 있을 때 태양이 마치 6월의 황소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태양도 지구와 같은 방향,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별자리들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태양의 연주운동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납니다.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이동해서 1년 후에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고요.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운동이다 라고 해서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번에는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9월인데요. 이 9월의 태양은 마치 사자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9월의 탄생 별자리가 사자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럼 9월의 사자 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태양 주변은 너무 밝아서 관측자가 자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주변의 별자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월에는 어떤 별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관측자가 이렇게 태양 반대편을 바라보아야 밤이 되어서 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9월 한밤중에 남중한다는 것은 남쪽 가장 높은 하늘에 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9월에 남중하는 별은 이렇게 태양의 맞은편에 정확히 6개월 차이가 나는 여기 물병 자리가 해당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12월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정갈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중심으로 관측자가 이 왼쪽을 바라보면 태양이 너무 밝아서 태양을 별자리를 볼 수가 없겠죠. 관측자가 이 반대쪽을 바라보아야만 밤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한밤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보이는 남중하는 별자리는 12월에서 맞은편에 있는 6개월 차이 나는 황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공전해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지는데요. 선생님이랑 교과서에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3월에는 태양 쪽의 별자리는 물병 자리고요. 남중하는 별자리는 사자 자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 6월을 해보겠습니다. 6월에는 태양이 황소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갈 자리가 남중합니다. 자, 9월에는 태양이 사자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물병 자리가 한밤중에 남중할 수 있겠죠. 자, 12월에는 정갈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밤중에는 황소 자리를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인데요. 우리 교과서 119쪽에 대단원 마무리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태양이 진 직후에 자, 여기 서쪽 지평선에 보면 태양이 지금 지고 있거든요. 요때 보이는 별자리를 15일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투명 필름을 가 위에 대고 별자리와 태양의 모습을 옮겨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투명 필름 한 장을 가지고 나와 다에 겹쳐서 그릴 건데요. 나에 그릴 때 별자리의 모양을 이렇게 맞추고 태양의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또 다에도 별자리의 위치를 맞추어주고 태양의 위치를 표시하면요.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별자리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쪽이 서쪽 지평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을 같은 자리에 두고 별자리의 위치를 아까 처음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태양을 그대로 두고 별자리를 보면요. 별자리는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별자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것까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97쪽입니다.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주운동입니다. 자, 황도 12궁에서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찾아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태양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죠. 그러니까 생일에서 약 6개월 후에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98에서 99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